리셋 대표 강사 이진미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이 이 자리를 꽉꽉 채우셨어요. 네, 너무나 멋진 발걸음 하신 만큼 오늘 꼭 꿀팁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기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추웠죠, 근데? 네. 좋았어요, 날씨가. 가을인가 싶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겨울 같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면 체지방을 늘려요. 몸에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찬 바람이나 이런 걸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지방을 늘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따뜻하게 하고 다니죠. 근데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일조량의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체지방이 결국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이 다이어트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는 지난 봄에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고 올 여름을 너무나 예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올 여름을 보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바로 지난달에 있었어요. 추석 음식. 예, 여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이것만 드셨어요? 아니죠. 연휴가 길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자꾸만 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뭘 많이도 먹었죠. 네, 많이 먹었어요. 이거 인스타그램에 제가 외식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올렸던 거를 캡처한 건데요. 참 많이 먹었어요. 이게 끝일까요? 또 뭐가 남았어요? 아니요 하셨는데 다음 달에 우리 송년회 연말연시 또 약속들 많이 잡으셨죠? 또 이런 것도 먹을 거예요. 네. 벌써부터 먹고 싶죠? 네,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랐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이제 끝일까요? 또 남았죠? 뭐가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설 연휴예요. 그죠? 관리하고 있는 우리를 자꾸만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괜찮아요. 별 티가 안 나는데 어떤 분들은 먹은 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겉으로. 그러시죠? 네. 지난 추석만 해도 열흘의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3kg, 4kg씩 체중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의 경우는 600g이 늘었더라고요. 꽤 괜찮죠? 예, 꽤 괜찮죠? 기분 상하셨네요? 빈정상하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표정이 지금 또 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자랑하냐 이런 표정을 지금 지으셨는데 제가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을까요? 작년 3월에 저예요. 꽤 통통하죠? 네, 꽤 통통하죠? 근데 어이구 이렇게 크게 나오는구나. 네. 이때 저는 나이가 40 넘어가니까 슬슬 군살이 붙기 시작해서 근데 그걸 빼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보다도 이 사진을 보면 좀 푸석푸석하고 사람이 목발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3월에 저는 슬개 대퇴 증후군이라고 하는 퇴행성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일 때 모습이에요. 뭐가 좋다고 사진을 찍고 있을까 하시겠지만 이때만 해도 병원에서 퇴원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치료가 길어졌어요. 반년가량 제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병원 가서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많은 분들한테 다리 아픈 분들한테 운동해라, 재활해라 이렇게 많이 권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운동을 하지 말래요. 다리 쓰면은 치료가 덜이니까 안 써야 된다고 권하셨거든요. 다리를 안 쓰기는 하는데 병원에서 주는 하루 3번의 약을 먹으려니까 밥은 꼬박꼬박 먹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6개월 만에 체중이 9kg나 증가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되게 힘들었겠죠. 몸도 아픈데 체중까지 이렇게 늘고 이거는 작년 7월의 제 모습이에요. 사진으로는 크게 지금 많이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찍으세요? 그래 보세요. 작년 7월에 저는 만삭 때보다도 체중이 6kg나 더 증가를 했을 만큼 굉장히 살이 쪄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복부에 특히나 굉장히 심했죠. 제 다리에 저 치료가 진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치료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현대살 제품을 이제 섭취를 시작하는 게 1월부터 2달 뒤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중이 빠지고 입던 옷이 헐렁해지고 너무 놀랐겠죠. 제가 알아봅니다. 이게 뭔데? 그랬더니 제 건강관리를 하면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전 당연히 도전을 했고요. 그로부터 6개월 뒤 14kg를 감량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좀 낫죠? 제 옷이니까 작년에 입던 거 올해 또 꺼내 입었는데 작년 7월, 올해 7월 1년 만의 모습이에요. 저는 한순간도 다시 왼쪽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다이어트까지 성공한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신가요? 네. 오늘 그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리셋 다이어트입니다. 네. 리셋은 건강했던 때로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기초대사를 올려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드는 것. 리셋인데요. 제가 완벽하게 리셋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완벽합니다. 자, 리셋 다이어트의 특징은 굶지 않는 저혈당의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또 계단식 감량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요요가 오는 다이어트입니다. 자, 진행하시는 방법은 3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로는 7일 동안 진행을 하시는데요. 세끼 식사를 뉴트리밀로, 일반 식사를 배제하시고 세끼 식사를 뉴트리밀로 하시면서 내 몸을 클렌징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는 보통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2-3kg 정도 체중의 감소 효과를 보시는데 저희 경우 이때 4kg가 좀 넘게 체중이 빠졌어요. 다음 2단계로는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진행하시는 본격적인 다이어트 단계입니다. 한 끼는 2끼를 뉴트리밀로 그리고 한 끼를 일반 식사를 하시는 단계고 이 기간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 경우는 5개월을 진행하면서 10kg가량을 감소가 됐던 기간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가장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하루에 한 끼를 뉴트리밀로 또 2끼는 일반 식사를 하시는 단계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 식사를 뉴트리밀로 해요. 워낙에 아침 먹는 걸 싫어했던 사람인데 뉴트리밀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딱인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계단식 감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좀 생소하신 얘기죠. 한 주는 체중이 빠지면 그 다음 주는 그 체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체중이 빠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 건강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원장님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전문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체중이 빠지는 거는 미끄럼틀 내려가는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빠져요. 처음에 몸이 저항해요. 안 빠진다고. 내가 시기를 하고 운동해도 안 빠져요. 그러다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 있어요. 또 그냥 또 운동해도 안 빠져요. 그러다 또 뚝 떨어져요.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일단 저항하다가 이게 좀 내 몸이 좀 편안한데 그러면 다시 세팅을 낮추고 또 편안한데 그럼 세팅. 이게 제대로 된 치료인 거죠. 좀 들리셨어요? 네. 원장님은 뭐라 그래요? 몸이 저항한다는 표현을 하셨죠. 네. 내 몸은 원래대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체중이 60에서 55kg로 체중이 감소했어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60kg면 50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55구나라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단계에서는 3끼 식사를 뉴트리밀로 하시면서 고함량의 영양제를 섭취하시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2끼의 식사를 뉴트리밀로, 한 끼의 식사는 일반 식사를 하시면서 이때부터는 약간의 또 간식을 드실 수가 있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하시는 일반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 드실 때 못 먹었던 음식들 생각나는 거 있으셨죠? 먹고 싶은 게 있겠죠? 그거를 전부 다 폭식하는 단계는 절대로 아니겠죠. 저염식의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 칼로리가 적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잡곡밥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한 끼를 식사를 뉴트리밀로, 2끼는 일반 식사를 하시고 이때도 약간의 간식을 드시게 되는데 일반 식사는 마찬가지로 기름진 것보다는 담백한 한식 위주의 정식을 하시고 간식이 또 중요합니다. 당도가 높은 달달한 과일보다는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이런 식의 조금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 아삭아삭 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종류. 또 아몬드 같은 건 휴대하기도 좋죠. 네, 그런 걸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뉴트리밀 식사 대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유산화에서 체중 조절식이면서 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한 식사 대용식이기도 합니다. 한 끼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235kcal. 어때요? 검색 좀 해보셨거나 다이어트 경험 있으신 분은 보셨던 거랑 좀 차이가 있으세요.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90에서 120칼로리 정도로 제품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저칼로리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는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계속 기다리죠, 밥 주기를. 밥을 안 주면 폭식과 과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한 끼에 200에서 300kcal 섭취해야 내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회사들이 그 권고를 준수를 안 하는 거죠. 뉴트리밀이 235kcal인데 체중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식사를 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이라는 게 있죠. 예, 풋고추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23입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했을 때 피와 흡수되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체지방을 끌어다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 고단백에 단백질 15g, 또 고함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체지방이 빠져나간 자리 단백질을 채우고 조금만 운동을 병행하시면 탱탱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단백 무지방의 단백질인 소이 프로틴 플러스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니까 근육이 먼저 떠오르시죠? 네, 맞아요. 근육에 꼭 필요한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 머리카락부터 이렇게 해서 이 발톱까지 어디 하나 단백질이 쓰이지 않은 데가 없어요. 평소에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또 다이어트 기간에는 원래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들도 어때요? 운동량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죠.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근육량이 소실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저는 뉴트리밀로만 3끼를 먹어도 충분했는데 저희 남편의 경우는 운동을 좀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좀 미리 배고픔을 느끼더라고요. 사람마다 하루 활동량, 또 기초 대사량, 소화가 흡수되는 속도 모두 다르죠. 그래서 뉴트리밀 드실 때 좀 섞어 드시게 되면은 그 포만감을 훨씬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잘 드셨다고 한다면 또 잘 비워내야 되겠죠. 파이버즈 플러스입니다. 고함량의 식이섬유 제품인데요.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하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면서 내가 먹은 음식의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적게는 2kg에서 많게는 15kg까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네. 똥이라는 표현을 네, 여기 배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온도가 지금 실온이 36도예요. 덥죠. 거기다가 비닐에다가 음식물 세개를 넣어서 이렇게 놔뒀다고 생각해 볼게요. 몇 시간 만에 이제 부패하고 냄새 나는 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또 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괜찮을까요? 지금 나는 그런 거 없어 막 이런 표정 하고 계시잖아요. 파이버즈를 드시면 뱃살부터 쏙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헬스팩입니다. 23가지 비타민과 무기질, 거기에 각종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식사를 잘 하지만 고른 영양을 먹기보다는 맛있게 밥을 먹죠. 평소에도 부족한 영양인데 다이어트 때는 식사량까지 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한 영양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보시면 고용량의 비타민 B군 있죠. 4000%가 넘어가는 고함량의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체내의 에너지 대사를 도울 뿐 아니라 체지방을 녹여내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대사가 잘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기에서 문제. 그만큼 몸 속 쓰레기와 부산물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몰리브덴. 고가의 제품이에요. 몰리브덴을 통해서 그마저도 바로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완벽한 제품입니다. 또 저 다이어트 하시는 분 옆에 가면 조금 조심스러운 거 있죠. 예민하고 까칠해져 있죠.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이제 신경 안정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받은 부분에 대한 항산화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메가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입니다. 혈중의 중성기질을 개선하고 혈관을 원활하게 돌도록 도움을 주면서
혈전 개선이나 혈관에 있는 염증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 바다의 중금속 속에서 추출하는 영양소죠. 수은이나 납처럼 이런 중금속에 오염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제품을 드시면 안 드시면 못하겠죠. 이 제품 바이오메가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으로부터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다,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또 오메가3 드실 때 그 비린내 나는 거는 괜찮으셨어요? 저는 그게 좀 힘들어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 제품은 레몬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상큼하게 씹어서 섭취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코키는 30. 에너지 넘치는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제품이세요. 코엔자임 Q10 영양소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너무나 에너지 넘치게 잘 뛰어놀죠. 코엔자임 Q10이 충분히 생성될 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20 정도가 되면 그게 점점점 감소를 하다가 제 나이쯤 되면 더 이상 몸에서 나오지가 않는 영양소예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또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한데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 칼로리 소비를 2배를 해준다는 고마운 제품이죠. 저는 편식을 많이 해요. 고르곤졸라나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칼로리 되게 높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 먹을 때에는 당연히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죠. 프로그라바는 C300입니다. 염증? 그럼 C300 바로 추천해 주실 만큼 염증이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에요. 비타민C와 포도씨 추출물을 하나의 정제에 담은 기술력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20배나 높였습니다. 앞서서 바이오메가가 혈관의 염증을 개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는 혈관에, 그것도 모세혈관까지 들어가서 염증을 캐내오는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죠. 항염, 항알러지, 항바이러스 너무나 하는 일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천연 항생제로도 인기 있는 엄마들에게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고기로 식사 많이 하죠. 근데도 심혈관계 질환이 적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와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식습관은 어때요? 고기 먹을 때도 와인보다는 그쵸, 소주, 맥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게 드시는데 이 제품 두 알이면 하루 11병의 와인을 드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만한 유산균이에요. 근데 유산균 고르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균주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 있죠. 집에서 만든 것도 유산균이고 150원짜리 야쿠르트도 유산균이라고 해요. 과연 어떤 유산균을 드셔야 될까요? 그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에요. 가장 고가의 균주면서 또 강력하다라고 알려진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C BB12 BB12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 비피도 바크리움 아니말리스 BB12 이렇게 재밌죠? 옛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네. 그 두 가지 균주가 우리 장에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장 속에 사는 유해균 중에는 비만을 일으키는 비만세균 피로미코테스라는 못된 아이가 있어요. 얘는 내 장에 들어온 영양을 자꾸만 지방으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유해균이 증가가 되면 그조차도 전부 몰아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증가한다. 7, 80%는 장에서 반환을 하죠. 당이 당연히 건강해야 합니다. 헤파실, 간 영양제일 뿐 아니라 먹는 피부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가 먹은 알코올, 또 약물 같은 거를 분해하고 또 독소에서 그걸 제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장에서 음식물이 들어온 영양이 있다면 이걸 각 기관에 어떻게 보내서 잘 쓸까? 이것도 연구하는 데가 소장이에요. 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렙틴 호르몬.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간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알로엔즈예요. 6가지 소화효소와 함께 고농축으로 농축된 알로에입니다. 소화효소가 하는 일은 뭘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적게 먹어도 그거를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시켜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럼 많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굳이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낼 필요가 없고 많이 먹으면
원치 않는 일이 생기니까 네, 적게 먹어도 충분히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동안에 알로엔젤을 드셨던 이유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체중이 빠지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알로에를 권하는데 그동안에 시중에 보셨던 걸 보면 알로에 겔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기호성이 있죠. 드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게 비에 안 맞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건 200대 1로 굉장히 농축된 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한국인들 다 위단장이 약하신 분들 많죠. 집에 비상약으로 가지고 계시면 소화제로도 너무나 훌륭한 제품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비타민 비교 가이드예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4년마다 발간을 하는데 여기서 1등과 또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회사 24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교된 많은 회사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 몇 개를 추려봤어요. 적게는 뭐 5%에서 10%, 많아도 60%죠. 유사나 어떻게 다를까요? 많이 다르죠. 96.1%, 별 5개. 1등 할 만한 회사죠. MLM 인사이더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최고의 다이어트 기업. 우리가 아는 A사도 H사도 아니고 1등이 어딘가요? 어딘가요? 이상하죠. 자, 추가적인 체크사항이에요. 물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커피, 주스, 녹차 이거 물 아니에요? 생수 드셔야 되고요. 수면 습관. 아까 말씀드린 렙틴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 시간에 잠들어 있다 그런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또 운동요법. 겨울에는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몸에서 발산을 해요. 그래서 체지방 기초 대사량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시너지가 커지겠죠. 네, 그래서 운동요법 권해드리고요. 자, 저희 강의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제가 완벽하게 리셋이 된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지금 다리 아팠던 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보여지죠? 네, 이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렇죠? 체지방에 가지고 있는 온갖 독소와 염증들은 또 다른 질병을 예고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하지 마세요. 저는 건강이 가장 나빴을 때 이 제품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가 꼭 정보가 되셔서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